이 방사선 치료가 언제 가능한지, 이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인자가 치료 가능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에 보시면 이 치료 가능비 TR은 세라피틱 레이쇼라 그래서 치료 가능비로 나타내고, 얘는 다시 종양 조직의 치사 선량분의 정상 조직의 내용 선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가 되고, 이 TR 값은 1 이상이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정상 조직의 내용 선량이 종양 조직의 치사 선량보다 클 때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양의 치사 선량은 낮추고, 종양의 치사 선량은 낮추고 정상 조직의 내용 선량은 증가시키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치료 가능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이 환자 측 영향 인자와 종양 측 영향 인자가 있는데, 환자의 영향은 연령이나 그다음에 어떤 내용 선량의 증가, 그러니까 정상 조직의 내용 선량을 증가시키는 거, 그다음에 국소나 전신장애 관리, 영양 관리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너무 고령이면 치료받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환자가 힘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용 선량은 정상 조직이 받을 수 있는 선량이 증가를 하면 이게 잘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치료 기간 동안. 그 다음에 국소나 전신 장애 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양도 잘 섭취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양 측에서는 암의 치사 선량을 감소시키는 거, 이거는 종양의 감수성을 높이면 되죠. 방사선 감수성을 높이면 되죠. 그래서 방사선 증감제나 산소투여, 온열요법, 고LT 방사선을 쓰면 된다. 그 외에 공간적, 시간적 선량 분포, 방사선 종류, 에너지, 조사야 총선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40페이지를 가시면 이 치료 가능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양 치사 선량은 TLD라 그랬고요. 튜머 레스달 도즈라 그러죠. 그리고 얘는 의미가 종양을 약 90% 이상 죽일 수 있는 선량을 말을 하고, TCD 90이냐 혹은 TCD 95냐,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정상 조직의 내용 선량은 TTD라 그럽니다. 그래서 티슈 톨러런스 도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TTD는 정상 조직의 장애 발생이 급증하기 직전의 선량, 그래서 정상 조직의 한계 선량이 되죠. 이 TTD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최소 장애 선량, 그 다음에 최대 내용량, 이렇게 두 개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장애 선량은 최소 내용량이라 그러고, 최대 장애 선량은 최대 내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최소 장애 선량은 TD5/5라고 나와 있는데, 조사 후 5년간 5%의 장애 발생 확률이 있는 선량을 쓴다는 말이고, 최대 장애 선량은 TD50/5, 그래서 얘는 조사 후 5년간 50%의 장애 발생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장애 선량을 쓸 건지 최대 장애 선량을 쓸 건지는 이 결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41페이지는 이 TCD95의 예죠. 종양의 치사 선량. 그래서 이 종양에 따라서 선량들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선량을 맞으면 이러이러한 종양들의 95% 이상이 죽는다라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는 TTD의 예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D5/5, TD50/5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TD5/5보다 TD50/5가 더 높겠죠. 그래서 이 정도 선량까지만 허용을 한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3페이지에 치료 가능비 증가 방법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 TR의 공식이 뭐냐면, 종양의 치사 선량분의 정상 조직의 내용 선량인데, 그러면 당연히 종양의 치사 선량 낮추고 정상 조직의 내용 선량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 조직의 내용 선량 증가 방안은 네 가지가 있는데, 적절한 공간적 선량 분포의 선택, 이거는 공간적 선량 분포는 다문조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빔을 어느 방향에서 쏠 것인지, 그래서 정상 조직 보호를 위해 다문조사를 사용하고, 적절한 시간적 선량 분포, 이거는 정상 조직의 회복을 위해서 분할 조사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사선 생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각 조사마다, 그러니까 총 선량이 있으면 이거를 2분의 1로 나눠서 주면 조직은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세 번째, 환자의 영양 관리. 정상 조직을 쉽게 회복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양 관리를 해줘야 되고, 4번, 국소장애나 전신장애에 대한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종양조직 치사설령 감소시키는 거. 당연히 방사선 증감제를 써서 종양의 방사선 감수성을 증가시켜야 되고, 산소도 종양에 많이 들어가면 방사선 증감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중입자선 등 고LET 방사선 사용. 종양조직 피폭이 크고 RB가 커서 고LET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RB가 크면 적은 설량으로도 종양을 잘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는 치료효과 개선비라는 게 있는데요. Therapeutic Gain Factor, TGF가 있고, 지정된 설량 수준에서 종양 제어 확률, Tumor Control Probability, TCP랑 정상조직 합병증 확률, Normal Tissue Complication Probability, NTCP의 비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정상조직에 지정된 반응 수준, 통상 5%에서의 설량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CP는 0.5 이상, 그 다음에 NTCP는 0.05 이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 두 인자를 고려하냐면, 방사선 치료는 외조사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외조사를 하면 필연적으로 종양에도 설량이 들어가지만 정상조직에도 설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이 정상조직의 설량을 줄여서 부작용을 줄이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종양을 치료를 하는데 어떤 설량을 썼는데 암은 90% 이상 사멸을 하고 정상조직은 5% 이하로 사멸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치료에서 굉장히 좋은 경우죠. 그런데 실제로 치료를 했을 때 암은 90% 이상 혹은 95% 이상 사멸을 하면서 정상조직은 5% 이하로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암 치료를 할 때 최소한의 이 정도, 암의 사멸은 이 정도 이상이고 정상세포의 사멸은 이 정도 이하이다 라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TCP가 0.5 이상이라는 말은 최소 어떤 설량을 줬을 때 암은 0.5가 50%거든요. 그래서 50% 이상 사멸을 해야 되고, NTCP,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조직 합병증 확률인데 얘는 0.05 이하, 그러니까 5% 이하로 합병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만족하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종양조직의 방사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항암 치료나 산소, 그 다음에 저산소 세포를 민감하게 하는 저산소 세포 민감제 등을 사용을 하고요. 방사선 부작용으로부터 정상조직 보호를 위해서 3D CRT, 얘는 3차원 입체조형 치료입니다. 그다음 IMRT, 얘는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방어제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45페이지를 보시면 분할 치료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방사선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공간적 설량 분포와 비교하여 얘는 시간적 설량 분포 개념에 들어갑니다. 이 개념은 방사선의 생물학적 특징을 고려하여 여러 번 나누어 치료를 시행을 하는데, 분할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방사선 생물학적 현상으로 포R이 있고요. 이 포R의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리페어, 리파퓰레이션, 리옥시제네이션, 리디스트리뷰션 이런 걸 이용합니다. 그럼 정상조직은 리페어랑 리파퓰레이션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종양의 치료 효과는 리옥시제네이션과 리디스트리뷰션 이 효과에 의해서 치료가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적 설령 분포를 이용을 하면 상대적으로 종양이 정상조직보다 더 치료가 정상조직은 잘 살리고 치료는 종양조직은 더 잘 사멸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치료는 시간적 설령 분포랑 관련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이메일 혹은 질문창에 질문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